두 번째 시간 158페이지 등기의 유효권. 아유, 참. 미치겠네. 여기가 최고 세네. 여기가. 그렇죠. 네. 네, 등기가 유효한 게 요건이야.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까먹었어. 이렇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유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그래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른 말로는 절차적으로 유효하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건 실체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절차법은 이제 등기법이야. 그러니까 일단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등기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했더니 일단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는 해야 된대요. 그죠? 존재는 해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존재하는 등기는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 위배가 되는 등기가 한 놈이 있는데, 이 한 놈이 그 유명한 중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복 등기 또는 이중 등기라고 합니다. 25회 때 출자가 됐어요. 한 8년여 건너뛰었으니까 이놈도 나올 때가 되긴 됐네.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만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을 보죠. 우리 책을 보면 거기 형식적 유효권,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일 것,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뭐 이게 세 가지 1번, 2번, 3번 묶어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되어 있을 것, 그죠?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거기는 칸칸이 다 나누는 거고, 그 세 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우리 등기법 29조 각하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사유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판단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 등기 기록이 존재할 것. 그죠? 등기가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될 것.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 등기부가 있는데 이게 표제부든 갑구든 을구든 상관한 게 없어. 그죠? 이 등기부에 아라비아 숫자도 써 있지 않고 한글도 안 써져 있단 말이야. 이걸 보고 등기가 부존재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부존재합니다, 그래. 부존재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유무효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이 등기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최소한도 여기 아라비아 숫자라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뭔지 모르지만 한글로 끼적끼적 써 있어야만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 등기인지 효력이 없는 등기인지 논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어떻게 돼요? 존재는 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돼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 29조 각하사유 그래요. 그죠? 각하사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이건 저 뒤 후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야. 하여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 그 위배가 되는 등기가 있는데 중복등기 그래요. 우리 책에 159페이지 양가로 5번 중복등기 있지? 그 옆에다가 그 밑에 있네.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원칙상. 그죠? 뭐 그거 밑줄 쳐면 되겠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중복 등기 정리 절차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판례는 세상 없이 여러분들이 사상 없어도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0번째 건물이 아니고 뭐야? 토지야. 그죠?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야. 이렇게 100번째 일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 일필지 토지에 대해서 동일인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대요. 등기장 뺄게.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일인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인이 아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봐요.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래요. 뭐라고요? 갑명의로 기왕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는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등기간의 실수로, 그죠? 등기간의 과실로 다시 누구 명의로?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된 경우를 지칭하는 거야. 그죠? 이건 시간에 있어서 앞에 한 등기라고 해서 선등기. 이건 시간에 있어서 뒤에 한 등기라고 해서 무슨 등기? 후등기 그래요. 앞에 게 유효합니까? 뒤에 게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원칙을 고수를 하려면 앞에 게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는 등기라면 유효의 반대말은 뭐야? 무효하냐. 그죠? 뒤에 건 무효의 등기야. 이게 그냥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돼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걸 발견한 등기관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죠? 직권으로 이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면 이 후등기 기록은 필요 있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중복 등기 정리 절차에 들어가서 후등기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쇄 그래요. 뭐라고요? 폐쇄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 동일인이 아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된 경우는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는데 이번엔 누구 명의로? 을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는 얘기야. 앞에 게 유효합니까? 뒤에 게 유효합니까?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70년대 판례, 80년대 판례, 90년대 판례가 각각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그 판례 내용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90년도 그래요. 뭐라고요? 90년도 전원합의체 판결례 그래. 그죠? 전원합의체 판결례 내용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90년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저 선등기 그래. 뭐라고요? 선등기가 원인무효 등기가 아닌 한, 그죠? 원인무효 등기가 아닌 한도 내에서, 그죠? 아닌 한도 내에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고수를 하려면 뭡니까? 선등기가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선등기가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조건부 유효설 그래. 뭐라고요? 조건부 유효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선등기가 원인 무의 등기라면 말 그대로 이게 무의 등기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후등기가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되겠네. 그렇죠? 이러한 제한적인 경우만 제해놓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고수를 하려면 선등기가 어떻게 돼요?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요 하여튼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놔야만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이 민법적으로 유효된다라는, 실질적으로 유효된다라는 얘기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할 거야. 그죠? 근데 100%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그죠?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가보자. 저 실질적 유효권은 따로 한번 띄워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책에 어디냐면 거기 160페이지야. 그죠? 160페이지에서부터 162페이지까지 쭉 처리가 돼. 161페이지에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간단한 사례를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씨가 사업하는 놈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친구 을한테 사업자금 얼마를 빌려오지?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갖고 이들 갑식의 을식의 행태를 분석을 해보자. 갑하고 을은 제일 먼저 만나서 뭘 했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서 뭐부터 했지? 갑하고 을하고 다시 한번 갑은 을한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어. 그죠? 그럼 갑하고 을은 처음에 만나서 뭐부터 했어? 돈 꼬우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겠지? 돈 꼬우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야. 갑하고 을하고는 처음에 만나서 돈 꼬우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그래요. 뭐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거부터 했겠지. 이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 숙제를 할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하고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채권행위에 기초해서 물권행위를 합니다. 즉 갑소유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보고 특히 뭐를 했다? 물권행위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에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화딱지가 나갖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 등기가 무슨 등기야? 저당권 설정 등기야.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을씨에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노라고 우리 민법 몇 조? 186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됩니다. 그러면 요 갑시기를 보고 우리 민법에서 채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법에서 갑의 본명은 채무자야. 뭐라고요? 채무자. 돈 빌린 놈이니까. 그죠? 얘는 돈 빌려준 놈이니까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 그래요. 근데 채권법이 아니고 물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물권법에서는 갑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놈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그럴 거란 말이야. 을의 이름은 저당권자 그래요. 그죠? 지금이 만약 민법 시간이라면 우리는 요까지 알면 그걸로 끝나. 그죠? 근데 지금은 민법 시간이 아니고 등기법 시간이야. 여기서 원 스텝 더 나가야 돼. 등기법에서는 갑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갑의 이름을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만큼 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설정자는 불리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그죠? 얘는 어쨌거나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등기법 시간이니까 요까지 우리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혼자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갑니다. 그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될 테고, 이게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해봤더니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그죠? 등기하는 등기부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에다가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란에 저당권 설정. 그죠? 얼마 꽂았어요? 1억 원 꽂았습니다. 피담보 채권에 그래.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을식에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민법 186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뭐야? 합의한 내용이 이걸 거 아니야. 그죠? 그치?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일 거야. 이건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되겠지. 근데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습니다. 그죠? 뭔 얘기 하는지 알지? 그래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 출제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일치가 되거나, 그죠? 일치가 되거나 부합되는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되겠지. 이걸 출제할 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출제자라면 이게 일치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이런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볼 거란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그 일치되지 않는 등기들이 거의 60페이지, 61페이지 쫙 깔려져 있어요. 그죠? 뭐 새카맣게 뭐라고 써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법원 판시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한번 가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그죠? 그러면 갑하고 을은 제일 먼저 만나서 무슨 행위를 했을 거야? 채권행위,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행위를 했겠지.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그래서 갑하고 을은 화딱지가 나서 무슨 행위를 한 거야? 물권 행위를 한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등기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을이라는 자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186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식이라는 자는 전매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죠? 전매 차익을 먹기 위해서 제3자 누구? 병식하고 만나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죠? 전매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 뭘 했어? 채권행위 했겠지?
그 채권행위에 기초해서 무슨 행위? 물권행위를 했을 거야.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 병명의로 떨어져야 돼. 그죠? 이렇게 전전매매가 돼 나갔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정작 등기는 이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이렇게 점핑한 등기가 있대. 그죠? 이런 등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워서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중간자를 생략한 등기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없는 등기입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 채권행위 한 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물권행위를 한 바도 없을 거야. 근데 정작 등기는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불쑥 넘어왔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해야 돼? 없는 등기라고 해야 돼?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해야 돼? 없는 등기라고 해야 돼?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의 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는 이게 얘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이 등기는 무의 등기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걸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대법원에서는 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근거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죠? 이런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더라는 얘기야. 또 하나 제가 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갑니다.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냐면 아버님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아주 이뻐하는 아들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아들한테 반대급 없이 이걸 주고 싶어. 그래서 증여 그래요. 뭐라고요? 증여를 원인해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두들겨 맞는 건 뭐밖에 없어? 세금 폭탄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살짝 은닉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통정의 표시 배우면서 은닉행위라고 들어봤겠지? 네, 이걸 살짝 은닉을 하고 차라리 양도소득세가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매매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아들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했으니까 이것도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무의 등기라고 하는데 잘 봐봐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증여를 원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매매를 원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아들은 진정한 권리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등기 원인을 이렇게 다르게 기재한 이 등기도 우리 대법원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서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순환 때. 됐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일어나야 돼. 하여튼 실체적 유효권이란 무슨 얘기냐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100%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비슷하다면 이 격려된 등기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흔히 대법원에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거기 61, 62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62페이지까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165페이지를 와봐요. 165페이지 제2장. 그죠? 여기 봐봐요. 바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를 보고 등기법 서론 그래요. 그죠? 등기법 서론. 자, 서론에서는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등기의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이 한 문제 딱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등기해야 할 사항 그래. 그죠? 등기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기할 사항인 권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야 되고 물건은 동산하고 부동산인데 동산 꺼지고 부동산의 대표선서는 토지하고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조 등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외부하고 분단성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세 가지 방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뭐 권리 변동 쪽 효력도 있고 대양 쪽 효력이 있는 등기도 있으면 등기에는 수은이 확정 쪽 효력도 있어요. 그죠? 수은이 확정 쪽 효력 떴다 그러면 뭐야? 수은이 진짜 불과 20분 전에 얘기를 한 거야. 그죠? 20분. 동순별적 그래. 뭐라고요? 동순별적 꼭 기억해두자.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 4조 2항에 규정하고 있어. 그죠? 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까? 형식적으로도 유예되고 실질적으로도 유예됩니다. 그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건 뭐 적혀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딴 건 기운 빼고 건드려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이 중에서 한두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됐지? 그래요. 됐어요. 자, 이어서 165페이지 제2장 등기 설비야. 그죠? 등기 설비. 가봅니다. 이쪽은 결론부터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이쪽은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요. 그죠? 뚝 떨어집니다. 안 나와. 작년도도 안 나왔고 재작년도 안 나왔고 30회 때도 안 나왔고 29회 때도 안 나왔어. 28회 때는 B쪽 하나 나왔어. 그죠? 이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면 한 7, 8년 동안 자취를 감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10몇 년 동안 자취를 감춰. 그죠? 그러니까 아마 금년도에 또 출제가 안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나의 경우는 안 나와 그랬고 훌쩍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서 이걸 갖고 만지작 거려. 제2장 갖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 등기 설비 같은 것은 훌쩍 건너뛰라는 얘기야. 그죠? 건너뛰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 등기 설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66페이지 펴봅니다. 그죠? 166페이지 펴보면, 뭐,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나라는 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이 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적 요소 그래요. 뭐라고요? 이런 물적 요소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등기라는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 그래요. 뭐라고요? 인적 요소도 잘 갖추고 있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챕터야. 그죠? 챕터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물적 요소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등기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소가 되겠지. 우리 책에 거기 166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물적 요소야. 물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관 그래. 뭐라고요? 등기관이라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보면 거기 등기소하고 등기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야. 등기소는 물적 요소고 등기관은 인적 요소야. 그죠? 인적 요소인데 뭐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죠? 넘어갑니다. 여기 봐요. 이 등기소 그래. 그죠? 등기소. 이 산이 어느 산이냐면 지리산이야. 그죠? 지리산 꼭대기에 등기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지산 천왕봉 꼭대기에 등기소가 있으면 이게 등기하러 가다가 다 떨어져 죽어요. 겨울에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가 지산 천왕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시내 중심부에 민원인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가 돼 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 배치돼 있어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봐봐요. 등기부 그래요. 앞으로 봐도 몰라, 뒤로 봐도 몰라 그러면 그건 암호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옛날 소유자는 갑인데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로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작성이 돼야만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 챕터야. 여기 봐요. 등기관. 썩은 동태눈깔 하고 있는 놈이 등기관이 되면서는 애가 안 되겠다는 얘기야. 똘방똘방한 놈 뽑아다가 교육훈련 시켜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 배치를 해놔야만 이 등기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겠다라는 챕터야. 그죠? 근데 결론은 이쪽은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 그죠? 뚝 떨어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경우는 안 나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건너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여기 봐요. 오늘 등기관, 우리가 저번 주에 등기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했지? 등기관이 어떤 자야? 법원에 가보면 수많은 법원 공무원이 있잖아. 그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입니까? 아니야. 그죠?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너는 오늘 수업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라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요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대요. 그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겠지? 근데 손해를 배상해줌에 있어서 등기관 개인은 배상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줄 테니까 등기관 니는 걱정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가 배상 책임주의 그래. 뭐라고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은 우리 등기법에 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 몇 조? 2조에 있어요. 그죠? 그렇지? 어디에 있다고? 국가배상법에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 지문 4번. 그죠? 지문 4번. 우리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 친근하게 나와요. 그죠? 그렇지? 우리가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그래. 뭐라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조에 관한 근거 규정 그래요. 그죠?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요. 그죠? 두고 있다. 이 지문 맞아요? 틀려요? X지. 그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국가 배상 책임조에 관한 근거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이런 질문을 제가 실제로 출제를 해서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95%가 걸려들더라는 얘기야. 그죠? 돼요? 그래요. 이런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고의 중과실로 했을 때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담당 등기관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갭락제 같은 거 기억하지 말고 이런 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런 걸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제척사유 그래. 뭐라고요? 제척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 그래. 뭐라고요?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도 있고 참여조서 그래. 뭐라고요? 참여조서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 32회 때까지 단 한 자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 이런 건 기운 빼고 해봤자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여기 인적 요소에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될 거야. 그죠? 요 정도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등기소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등기소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관할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우리나라 관할의 원칙은 뭐다? 관할의 원칙은 소유명인의 주소지를 기준지로 삼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죠? 관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죠?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관할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죠? 관할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자가 있고 또 관할에 대해서 위임을 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관할을 위임을 줄 수 있는 자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등기사무 정지명령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사무 정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낱개의 지문으로 불쑥불쑥 물어봅니다. 그죠? 단독 문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등기부 아주 손쉽게 잘 작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등기부에 대해서 아는 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맨 첫 번에 얘기를 했어. 그죠? 우리나라는 등기부란 장부를 편성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하지 않고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의 부동산. 즉 1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아예 팔 떨어져.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지?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부. 뭐요? 표제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뭐야? 갑구. 그 다음 장 뭐야?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됐어요? 이 표제부에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한다 그랬잖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준 거야. 됐어요? 그래요. 아, 사람 좀 살려줘요. 아주 바짓기둥에 잡고 통사정을 하네. 근데 이게 원칙이 있다면 예가 있어. 그죠? 예를 이루고 있는 등기부도 있어요. 예를 이루고 있는 등기부는 구분건물 등기부야. 그죠? 구분건물 등기부야. 무슨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야. 우리 출제자는 아주 독특한 놈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등기부야. 뭐라고요? 아파트 등기부에 꽂혀서 이 아파트 등기부의 구성, 아파트 등기부의 양식을 매년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안 물어봐. 그죠?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구분건물 등기부의 특성, 구성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됐어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무슨 식 등기부서부터 출발한다? 무슨 식 등기부서부터 출발했지?
종이식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종이식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그래요. 자, 일단 등기부인데 가로쓰기로 안 돼 있고 뭐야? 세로 쓰기로 돼 있어. 그리고 한문 초서체로 휘갈렸어. 그래서 무식한 놈은 줘도 몰라. 그죠? 그치? 그리고 그 재질은 얇은 습자지로 돼 있어. 외정시대 때 등기부야. 그죠? 이 등기부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얇은 습자지로 돼 있으니까 라이터 갖다 대면 코럭 타버려요. 그죠? 코럭 타버립니다. 그래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죠? 조금 쉽니다.